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 고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정읍 고창 선거구 후보자 4분을 초청해서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하여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하정열 후보입니다. 예,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유성엽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무소속의 김만균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김만균 인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소속 이강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소속 기호 6번 이강수 인사드립니다. 예, 토론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후보자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정읍고창 선거구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리는 유권자 질문,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이슈를 짚어가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됩니다. 질문과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됩니다. 아울러 토론 중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 기조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정열 후보의 기조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정읍 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하정열 후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는 분열주의자들의 구태 정치를 심판해야 되는 대의를 가진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식 SNS를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될 여당에게 칭찬받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이중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하정열은 안보 통일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후보입니다. 하정열은 평생을 정직과 청렴을 의무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총선에도 반드시 승리해서 고창과 정읍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엽 후보의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예, 유성엽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을 거치는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에 불과합니다. 제2의 IMF 경제 위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만 위하는 고환율 정책, 빚을 얻어서라도 펼치는 재정 확대 정책, 인위적인 일자리 정책이 우리 경제를 왜곡했고 경제의 실패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어야 분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복지도 제대로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총선에 들어가서 반드시 경제정책의 실패를 제대로 규명하면서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만균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기호 5번 김만균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특별법 제정은 보상 문제가 걸림돌인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만큼은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보상 대신 기념일 제정과 기념관 설립 등만을 요구하여 손쉽게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대의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말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정읍 출신의 손아중 장군께서 고창 무장에서, 부창 출신의 전봉준 장군께서 정읍 고부에서 각각 활동하시면서 혁명을 이끄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찌 생각하실까요? 말로만 상생의 공동체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당장 여기에 있는 4명의 후보들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제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호 5번 김만균입니다. 예, 다음은 이강수 후보의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그리고 고창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이강수 후보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싸움만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우리는 일 잘하는 이강수 쓰겠다 하는 말을 굳게 믿고 이 자리에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고자 섰습니다. 저는 고창군 사는 동안에 많은 고창군의 발전을 이끌어서 돌아오는 고창, 이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고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시 일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고창과 정읍과 고창은 동학 농민혁명으로부터 많은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적어도 이 두 지역을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강수 약속은 꼭 지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 핵심 공약 토론 시간인데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서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2명의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다시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은 1분이고요. 그 후보의 왼쪽 방향에 있는 두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시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재반론 시간도 역시 각각 1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후보의 반론을 받지 못하고 왼쪽 방향으로 두 후보께만 반론 기회를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맨 앞과 두 번째 앉아 계신 후보들이 반론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1분, 반론과 재반론도 1분입니다. 만약에 반론 시간 1분을 다 채우지 않고 상대에게 답변 기회를 넘기시면 본인의 반론 시간은 그대로 종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토론 첫 번째 순서는 유성엽 후보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2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세계유산에 빛나는 명품 관광 정읍고창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현행 정읍 내장산 리조트와 내장산 관광호텔 등의 성공적 개발로 내장산 관광벨트를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로 앞당겨서 고도화하고 고창 갯벌 해양 생태벨트 조성사업과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른 국가 생태경관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여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아가 한 해 120만 명까지 찾았던 고창 국화축제를 다시금 부활 개최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 정읍고창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정읍의 국책 연구기관들을 제대로 육성해 나가면서 전라북도의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 따라서 김만균 후보부터 반론 기회 드립니다. 먼저 이제 명품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방법론의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보통 분들은 관광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체류형 관광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저는 이제 세계 각곳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첫째는 명품 관광 그리고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읍과 고창 전체를 한 묶음으로 엮는 자유이용권 제도 같은 것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제도만 시행해도 정읍과 고창을 1박 2일로 오시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고창과 정읍의 많은 관광지를 탐방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2배, 3배 이상 묵으실 수 있다.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바로 체류형 관광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가들 보면은 탁상공론하는 그런 부분적인 정책이 많은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함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재발론 듣겠습니다. 유 후보님. 뭐 제가 지금 발표한 공약에는 뭐 탁상 공약적인 부분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구가 이제 우리 정읍과 고창이 지금 한 선거구니까 정읍과 고창에 국한해서 이 문제를 보는데 장차는 정읍, 고창, 부안까지 또 나아가서는 김제 또 군산까지도 아우르는 그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정읍시장을 할 때도 정읍, 고창, 부안에서 그 서남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각각 지역마다의 어떤 특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를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이 배분을 하면은 충분히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광수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예, 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명품 관광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계절 관광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마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를 얻을 속셈인지 구절초하고 국가축제를 연계해서 이런 축제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개화 시기도 틀립니다. 그래서 연계관광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축제위원회나 뭐 이런 관계된 사람, 고창 사람으로 하여금 표 들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첨단과학단지 제가 단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를까 하고 가봤는데 공단만 지금 돼 있지 기업 하나 유치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출마할 때마다 첨단과학도시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좀 확실히 좀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읍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방사선 연구소, 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가 들어서 있어가지고 다른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그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30만 평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기업들을 유치하면은 첨단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아주 모범적인 서남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화축제가 아마 고창에 상당한 관광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제였는데 2003년도에 5천 명이 아니 15만 명이 방문했단 말이죠. 2007년도에 60만 명이 방문을 했고 2009년도에도 8년도에도 12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국가축제를 육성시키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이따 상호 토론 시간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핵심 공약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김만균 후보 차례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핵심 공약은 고향발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탄받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1년이면 1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그분들에게 내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일반 급여생활자나 또 법인단체에서 고향에 기부하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그 입법 활동이야말로 고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제 양극화 현상으로 대변되는 천민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문화의 활성화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부금 문화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는 세금 공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고 둘째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예된 답례로 명예 군민증이나 시민증을 발급해서 그분들의 애양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구합니다. 예, 네, 이광수 후보님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만 자꾸 감면되고 정말 세수는 자원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한 내용인지는 그 자체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원이 가정이나 나라 살림이나 지방 살림이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선심성 어떻게 보면 세액만 대다 보면 공제만 되다 보면 살림이 정말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연 세금을 면제해주면 고향발전기금을 많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또 묻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 세금을 면제해 주면은 그분들이 고향 발전 기부금을 많이 낼 것이냐 이건 이제 여기부터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께서 군수로 재임 당시에 제가 애양단체를 이끌어서 꽤 많은 애양 활동을 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 애양 활동인데도 그분들은 주저없이 기부금을 냈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씩을 말입니다. 그리고 1, 2년이 아니고 10여 년 이상을 저와 함께 해왔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것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면 아마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사회적인 통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세금하고 연계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세금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부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면세가 되는 거죠. 마치 정치자금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얼마든지 조세연구원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도 한 적 있습니다. 예, 이강수 후보님과 김만균 의원의 반론 재반론 들었고요. 이번 하정열 후보님의 반론입니다.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진국에서 한 12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약 9년, 스위스에서 3년, 일본에서 한 6개월을 살았는데 선진국의 특징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혹은 더 나은 단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고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기부 문화가 점점 꽃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향에 이제 어때 부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기부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고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견문의 문제죠. 외국에서 많이 생활을 하셔서 외국 선진국들은 어찌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지 양극화를 줄이는지를 잘 아시는 답변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국제적인 감각을 쌓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모든 인문학자, 사회학자들이 세상에 발표하는 모든 논문의 주제는 기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민자본주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세연구원이나 정부 그리고 모든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 하나 지금 이제 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고향 출향인들 중에서 만약에 가난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저고창분들 굉장히 가난한 고향에서 서울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이 이끄는 애양단체에서만도 수십 명에서 1년이면 수천만 원씩을 10여 년 이상 고향을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하물며 부자 동네야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핵심 공약 토론 세 번째 순서는 이강수 후보님 차례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장저수지 일대에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2014년 통계를 보면 그 정말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장산 단풍이 그 계절에만 관광객이 한정되고 그리고 약 200만 명 정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읍시 내장저수지 일원에 석정온천 고창에 같은 관광지를 한 2배 정도 이렇게 만들면 휴양 놀이시설 또 그리고 숙박 거기에 또 식물원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단지를 만들게 되면 머무르는 관광을 통하고 많은 관광객, 사계절 관광을 통해서 정읍시가 굉장히 활발해진 경제활동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추진은 행정에서 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한 5년간 정도 걸치면 네.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듣겠습니다. 네, 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하정렬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우선 정읍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계절 관광, 정읍 시가 지금 가장 갈구하는 그런 관광입니다. 또 머무르는 관광이 있어야 정읍 시와 고창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온천 개발 문제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현실성의 문제인데 그 지역에서 온천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거하고, 온천은 이제 양질의 온천이 발굴이 돼야 여러 가지 복합 관광의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셨는지 그 문제를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장 리조트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고창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계절 관광, 머무르는 관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하 후보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군수하기 전에 선운사는 내장사에 비해서 관광객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장사 관광의 2배 이상의 선운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방객도 어떤 한 계절이 아니고 사계절에 고루 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거기다 해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계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 관광을 해야만이 머무르는 관광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 관광은 양쪽에 똑같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온천 개발은 내장산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성열 후보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강수 후보님의 그 내장 저수지 일대에다 온천단지 조성한다는 거 아주 대단히 의욕이 좋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18대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대정부 질문에서 외쳤던 것이 국립공원 같지도 않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내장 저수지 일대에다가 그런 온천단지를 조성하려면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전제적으로 선행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공약을 하시는 것인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제가 8년간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면은 삼선 의원이 그래도 좀 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반드시 풀어서 우리 이강수 후보님의 그러한 공약도 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강수 후보님 재반론입니다. 예,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 되시면 정말 국립공원 풀어가지고 그것 하겠다고 하는데요. 조건은 주어진 데서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까지 풀어서 꼭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풀려서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석정원천도 부도 나서 20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험이 없는 사람, 말로만 늘 하지, 그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있는 면적으로도 80만 평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네, 분명히 끝까지 드립니다. 듣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정렬 후보의 차례입니다. 네, 본인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앞서 그 지역에 대한 공약들은 여러 토론회와 공보물 등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의 안보를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잘못된 한반도 정책으로 남북이 지금 엄청난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영광, 한빛 원전 등 주변에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만큼 정읍과 고창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익과 관계없이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핵심 공약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성희 후보께 발론 기회 드립니다. 아주 좋은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환수는 물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거듭됐던 문제인데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보다도. 그런데 지금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전면으로 부인을 하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정열 후보님께서는 정말 좋은 어떤 통일 안보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김종인 대표를 물러나라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하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정책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평화를 지키는 데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일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수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한 거죠? 예, 인정을 했죠. 그래서 당론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가 되면 우선 우리가 한국인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국이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한국군을 두려워합니다. 국방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거든요. 또 북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가 앞장서서 이를 이룰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김만균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어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주권 국가라면은 그 나라 국방, 우리 국민들이 책임질 수 있는 전시작전 환수,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이고요. 말할 것이 없죠. 한 가지 이제 누차 제가 토론에서 주장했습니다마는 전투기들이 오면 뭐합니까? 전투기 전투 비행사가 있어야죠. 적이 침투하면 막을 병사들과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라도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던 6.25 참전용사와 또 월남전 파병되었던 우리 고엽지에 시달리는 월남 파병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19대 총선 출마해서부터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작전권 환수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하 후보님 꼭 좀 직시해 주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하 후보님. 아주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전투력과 정신적인 전투력이 있는데 아무리 물질적인 전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신적인 전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들이 그래야 우리 군을 바라보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적 자원의 문제인데 이 인적 자원의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야만이 좋은 자원의 양질의 자원을 육성하고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전투력을 육성하는 데 일부 중점을 두면서 이 정신적인 자원 육성이라든지 네. 양질의 네, 감사합니다. 인원을 육성하는 데 네, 중점을 둬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읍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정읍고창 선거구 유권자가 후보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없고, 그리고 상권, 특히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거의 광주에 귀속돼 가지고 있는데 이 상권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구 늘어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유권자 질문 들으셨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모두 인구 감소가 큰 문제죠.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또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1분이고요. 순서는 이번에는 김만균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국가 경쟁력의 최우선 지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읍시는 인구 최대치를 기록했던 1964년에 비해서 무려 60%, 고창은 무려 70%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특히나 우리 농어촌은 도시 전체가 공동화돼가는 지경입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출산율 개선이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겠죠. 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또 행정, 또 지자체에서 모두 머리를 맞대고 출산에 관한 지원, 양육에 관한 지원, 교육에 관한 지원법들을 소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맨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인구 감소 하나만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이광수 후보님의 답변 차례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면이나 자살률이 또 제일 높은 국가예요. 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하신 분들. 농촌의 현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 때문에 그럽니다. 경제적인 격차, 문화적인 격차, 모든 격차 때문에, 또 교육적인 격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꿀 일들은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농촌에 와서 뭘 하고 살 건가 하는 건 일자리를 주는데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농기촌, 고창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신지 알죠? 기농기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보육이나 양육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이걸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교육적인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대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하정률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우선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 등으로 지금 전주와 강주로 이사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인구 유출에 지금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여성, 청년, 장년의 일까지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참 좋아져야 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가정 2자녀 출산 운동을 추가적으로 전개하고 출산, 산후조리, 보육과 교육 지원 문제를 함께 지원하는 제속 개선을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유성엽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제가 2002년도 정읍시장에 나섰을 때 저도 인구를 몇만으로 늘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고, 또 시장을 하면서도 계속 시민들을 만나면 인구를 몇만으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한 2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인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은 좋은 일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장 중반기부터는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정읍을 방문하고 정읍과 교류하고 정읍과 협력하는 그런 인구를 일단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때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야지 지금 하 후보님 공약에도 보니까 어제 공보물에 보니까 인구를 15만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좀 의욕만 앞선 아주 성급한 그 주장이고 나중에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권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자 한 분에게 각각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한 후보가 토론의 주도권을 잡고 6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와 충분한 답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순서 이강수 후보 차례입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 시작하십시오.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복분자와 그 브루베리 그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원 내용이 뭡니까? 예. 이게 우리 고창은 이제 복분자의 중심지고 우리 이제 정읍은 복분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베리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베리, 블랙베리 이제 이렇게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읍과 고창이 좋은 연계를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바로 이런 분야에서부터 서로 협조가 돼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양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정말 특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해주고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은 갖고 계시지 않구만요.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이 그동안 이제 독자적으로 판로를 위한 APC를 지금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50억 이상의 소득이 돼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하나로 합치면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이렇게 점점 묶어가면서 갈 때 판로도 개발할 수 있고 생산성도 더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지자체 간 서로 이렇게 보륨을 키워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보다는 유통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고요. 그건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기업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그리고 또 남북이 더 이렇게 대치 상황이 긴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의 폐쇄 조치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개성공단의 폐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마지막 연결점이고 또 거기서부터 모든 화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한 개성공단만은 유지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요. 현 정부에서 이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야당이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의 압박을 가하면서 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성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90호항 이용 고도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대요. 근데 그 사업은 이미 제가 군수를 하고 있을 때 사업 선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간단한 질문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90호항이 여러 가지로 그 항구 시설도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수신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수 후보님이 군수 시절에 뭐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그 추진을 지금 해오고 계시는데 아직도 뭐 이제 일단 진행 중인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잘 이어받아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90호 고도화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고창 해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이용 고도화 사업에서 잘 그 개념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90호항 개발이 아닙니다. 90호항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에 그걸 활용한 고도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자치재원하고 자율에 대해서 늘 강조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지방재원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 지자체가 보험급도 턱없이 부족한 자치재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자치만을 그렇게 강조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금의 배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세가 80% 걷어가고 지방세가 20% 걷어가는 것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 열악하다,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치권을 제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중앙정부가 핑계를 대는 것인데 50대 50으로 재원 배분의 어떤 조세 체계를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뭔가 조세 체계를 변경해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나가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차별금지법의 그 구간에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시대요. 근데 엄연히 그것은 구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발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다만 90표 받으려고 그러시는 그럴 우려가 있었던 그 법은 2013년도 3월 달에 저도 철회를 했고 같이 한 분들도 철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철회를 없어진 한 것은 거예요. 압니다. 예, 아는데 전혀. 그 처음에 발의를 한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발의하는데 공동 발의로 저도 일원으로 들어갔는데 예. 저는 그 당시 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네, 더 거기까지 문제중심을 두었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때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정렬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유성엽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성엽 후보님은 최근에 그 토론회 장에서 그 여당을 공격하지 않고 통상 그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현 대표에게 공격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야당이 맞는지 혹은 새누리당에 이중되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건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먼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군에만 계셨다 보니까 너무 공격, 수비, 방어 그럼 이런 것 같은데 비판이라고 비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사실은 공교롭게 우리 고창 정읍 지역에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좀 적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실정을 이렇게 가져온 것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간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그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정확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표 지적하고 또 김종인 대표 지적하는데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제 말이? 많이 틀린 것도 있죠. 없어요. 제가 문재인,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려면 한없이 공격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호남에 지원 유세를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의 김종인 대표마저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면 호남 민심이 나빠질까 우려된다라고 방송에도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데 자기가 실질적인 오너인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남도 방문할 수 없는 문재인 대표라면. 근데 문재인 대표를 실질적인 오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얼마나 정당 구조에서 어디 정당 생활을 하신 분이 그렇게 문재인 대표를 실질적인 오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부분만 해도요. 아까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는 금방 사과를 했어요. 뭐 사과를 했든 어떻든 지적을 했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를 뒷받침했던 국보위원이었어요. 새누리당 의원 출신 중에서는 그런 활동을 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공격을 하셨어야지.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만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대표로 하는 분이
전두환 신군부를 뒷받침하는 국보위원을 했다라는 것은 정통 뭐 야당이라고 주장을 스스로들 하는데 야당의 맥스를 끄는 겁니다. 이것은. 동생이 지금 유재길 후보 예비 후보자가 있었죠. 예, 예. 그 새누리당에서 활동해서 은평을 해서 예. 출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의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이 정치하는 것, 특히 그것도 새누리당을 통해서 정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가졌고 예. 출판기념회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러한 반대의 표시로 출판기념회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 오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예. 동생이 새누리당 통해서 정치하겠다는 것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제가 그걸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유 의원님 발언이 자꾸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제가 너무 드린 막 거고요. 자꾸 확대해서 예. 거시는 것 예.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고 이제 다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 의원님께서는 뭐 아마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시니까 지금 다 된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타 선거구 가서 지원 유세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 정읍 시민과 고창 군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뭐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기는 좀 높게 나오대요. 보니까 높게 나오는데 그 선거라는 것은 까봐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목이 좀 설 정도로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서 승리를 해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목이 설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후보님 다 같이 토론을 있기 좀 때문에 나눠주시죠. 예,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만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고창은 지금 밭 중심의 농촌 구조가 돼 있는데요. 밭 정리 사업을 하면 수익성도 높아지고 이 생산 구조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라디오 토론에서도 공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창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작지 중에서 밭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역시 토질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황토 토질이죠. 그래서 우리 고창에 생산되는 많은 밭 경작물들은 전국 시장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비싼 가격에 팔리고 해서 참 행복합니다. 더더구나 이런 밭작물 재배에 위해서 경작지 정리하는 제도 이렇게 정착시키겠다 또 공약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이광수 후보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금이나 고창이나 지금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창도 지금 25% 이상이 65세 노인들인데 이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5%가 아니라 28%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정말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일자리를 줘야 된다. 네. 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미전한 부분은 좀 다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유성엽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먼저 이광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 토론에 불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우리가 본격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3월달 말이었나요? CBS 라디오 토론에도 불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건 후보자로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토론회에 가서요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CBS 토론회는 아파서 못 갔고요. 예. 사실 이번 KBS 토론회는 연속 토론회가 계속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KBS 토론회 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MBC 토론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번쯤은 조금 쉬고 내일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제 화정열 후보님, 우선 김만균 후보님 저에서 다 참석해서 오고 오늘 또 나왔단 말이죠, 우리들은. 아니 물론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것은요. 제가 볼 때 선거운동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그 토론회에 나가서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강수 후보님은 뭔가 이게 유권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 먼저 그런 생각을 좀 바꿔가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환심을 받는데도 표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 그 이야기 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의원 우리 후보님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좋고요. 예. 토론회 그 자체에 나가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니 그러면 나오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나갈 생각했으면 수도 있고 나오셔야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자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신이 지금 그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게 잘못된 인식입니까? 그것은 정당하게 아직도 안 나갈 수 있다라고 그걸 못 깨닫고 그렇게 생각을 조정하지 않는 것 보면은 참 정말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 뭘 질문 우려를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윤석열 의원이 아까 그 구절초 축제와 국화 축제를 연기한다라고 그러니까 예. 개화 시기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꼭 연계라는 것이 동시기에만 이렇게 그 열어야만 연계가 아닌 겁니다. 또 아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화도 그 조생종이 개발이 됐어요 현재. 예. 그래서 통상 구절초는 10월 초부터 피어서 10월 20일까지 피고 지고 오는 건데 국화는 대개 이제 10월 20일 이후에 일반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도 상관이 없고 또는 조생종 국화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땡겨오면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이강수 후보님 과거 군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국화 축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고창군의 발전이라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지극히 국화 축제를 추진했던 분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경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고창군에서 국화 축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지 않았던가. 저는 이것은 그 이강수 군수님께서 군수를 한다면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기의 정적이라 하더라도 정적이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고창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 같으면은 져주는 것이 명군수의 자세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군수님이 열심히 이러시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그 군정을 임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2008년도에 120만 명까지 참석한 축제 아닙니까? 저 국무총리배 국가경진대회로까지 선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키워주는 것이 명군수의 태도지. 민간에서 하는데 그 민간이 나오고 별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불구경만 해도 좋은데 회방을 그 놓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연계라는 것이 무엇인 개념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시기에 같이 개화하고 왔다 갔다 연계를 할 수 있어야지. 무슨 시기가 틀리는데 연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니,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도. 국화축제에 대해서도 국화가 하는 축제가요. 일본 황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정주 선생도 훌륭하신 그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됩니까? 그 정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 아니 제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 그리고 꼭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그거. 그쪽에서 제가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 아니지. 서정주 국화축제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하고 오시고 제가 이제 우리 하정연 후보님께 하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 후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읍을 너무 늦게 오셨어요. 1월 22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지금 석 달이 안 됐습니다. 예. 이것은 그저 공천장만 주면은 공천장 가지고 가서 표 달라 하면은 무조건 나를 찍어주겠지 하는 지금 바뀌어진 어떤 민심, 민도를 무시한 정읍 시민을 무시한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하 후보님께는 지난번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 늦게 나오셨고 이건 본인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마이너스지만은 정읍 시민들을 무시한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생각합니까? 아니고요. 제가 나온 것은 우리 유 후보께서 당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능동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네, 두 분의 주도권 토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김만균 후보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강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라디오 토론 참석하지 않으셔서 제가 미리 예고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지난번 TV 토론에서 정읍 고부 영원지역 백제 고사부리 권역이죠. 사실은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곳에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를 건설하시겠다는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상습 침수 지역이기도 해서 인근 김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께서 이 홍수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공약하는 것을 언뜻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새만금 배후에는 60여 개의 배후 산업단지가 이미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겨우 5개의 산업체만 지금 입주해 있는 실정이고요. 배후 단지들은 전국 평균 가동률을 훨씬 밑돌고 있고 이 중 50%를 밑도는 것도 10곳 이상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정황이야 서로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 토론 때 고창 산단 문제, 우리 이제 고창 지역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창의 일반 산업단지인 고수 산단의 문제까지도 거론했습니다. 후보께서는 고수 산단의 현재 법정 분쟁의 이유가 그 시공업체와 군청 간의 공사 관리 문제로 인한 마찰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터인데 이것이 모두 새로 취임한 군수의 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우리가 구성하는 지금 고수 산단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취임한 군수에게 있다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지난번 KBS TV 토론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 그렇게 말한 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예, 확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완성하고 싶었는데 그 자체를 완성 못하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우기가 겹쳐가지고 제가 2달간을 공사를 연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2달간 공사를 하고 46%의 MOU를 체결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2달간 제가 잠깐 그 공사가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MOU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MOU 부분이 얘기하시면서 새 군수 탓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잠깐만요. 그거 확인해 보십시다. 예. 그런데 잠깐만요. MOU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양해각서라는 거죠. 누구나 알죠. 예. MOU 안 지킨다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군수 재직 시절에 성송면, 무장면, 대산면 일대 골프 클러스터 하시겠다고 예.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3천억 이상이라고 민자 유치라고 저도 굉장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 업체는 고창 흥덕면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태양광 설치라는 꽤 많은 특혜도 받았어요. 물론 그건 특혜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골프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MOU라는 것 자체를 계약 성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얼마든지 성명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황토배기 유통권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자본금 78억 원의 파산지경에 이른 우리 황토배기 유통 큰 문제죠. 그런데 후보께서는 군수 시절에 군비 30억이 투자되지 않았냐. 군비가 개인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 우리 고창 농어민들이 쓸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작된 우리 황토배기 유통이 2014년도까지 무려 6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분식 회계를 했음에도 말입니다. 기업의 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참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들의 출자금 78억, 물론 군비도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농협에서 축협에서 출자한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농민들의 출자금인 셈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죠. 제가 그 답변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박군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랬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박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부지 정리 문제는 2달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2달 안에 끝냈고 골프 크러스트에 대한 MOU 관계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특혜를 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을 고수 성송에다 한 일 없습니다. 전혀 한 일 없어요. 고수 성송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예. 그 회사에서는 흥덕면에다가 태양광 그것은요. 예. 골프 크러스트 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고. 네, 후보님 토론을 좀 나눠주셔야 그 부분은 다시 또 황토유통에서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이익을 보려는 회사가 아닙니다. 망해도 농민이 됩니까? 어려웠을 때 아니죠. 유통만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제 직접 이야기를 재배에 들어보시라고요. 참여하셨고 사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황토대기 당연히 유통이 물가가 떨어지면 사정했다가 농민들한테 생산원가는 보장해 주려고 하는 회사고요. 그 지금 고춧가루 공장이라지 또 그 절임 배추 공장 그 자체 자산이 한 300억도 넘습니다. 근데 자산이 그렇게 많은 회사를 뭐 부도다 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시 기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련해서 황토배기 유통은 88%의 주식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 왜 부분에 감자를 대해서 결정해야 됩니까? 자산이 그렇게 이 많은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차후 토론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분한테 더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 질문할 시간이 이러네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고창 군민 여러분, 지금 황토배기 유통과 조금 전에 산단 문제, 새로 부임한 군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이 후보님과 함께 다시 토론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읍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구청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토론이 뜨거워지면서 시간이 조금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질문을 생략하고 저희가 주도권 토론 때 너무 뜨거운 나머지 미처 못하신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은 안 되고요. 잠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하정열, 유성엽, 김만균, 이광수 후보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 후보님 30초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께서 저보다 늦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늦게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우선 유성엽 의원 때문에 그랬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정읍 시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제가 나온 후에 창당된 아주 늦게 창당된 당입니다. 이건 배신과 탈당을 계속 반복한 우리 유성엽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과 정읍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성엽 후보님.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나 자신이 아니고 유권자한테 중심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또 민주주의에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행보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 김만균 후보님께도 드립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첫째는 정직해야 되겠죠. 책임질 줄 아는. 자기가 어떻게 누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느라고 책임지는 자세,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더불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덕목을 갖추고 허위 개발에 가까운 과장 공약들 내세우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짜 알짜배기 공약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광수 후보님. 그 산단과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농사만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날로 시골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배기 유통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사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통입니다. 유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주냐에 따라서 농업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런 생각에서 만든 회사다. 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사이에 후보자 토론의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1분씩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발언과 반대 순서로 이광수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창구민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일군을 선택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새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대표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계파 싸움하고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것이 요새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 공천을 받은 사람을 선택해주는 유권자가 있는 한 이런 것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사람 뽑기 때문에 정말로 서민경제 생각하지 않고 당에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4월 13일 유권자 혁명을 통해서 적어도 바꿔주셔야
이 좋은 세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유권자 여러분께 꼭 이번에는 일할 사람 선택해서 좀 뽑아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네. 약속 지킵니다. 네, 다음은 김만균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고창 정읍 주민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이 됐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마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 혁명에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애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 유족들의 희생정신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입니다. 31년 만에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고창과 정읍, 상생해야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고장입니다. 이런 상생의 표본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기념일 제정에 대한 합의만큼은 여기 있는 후보들, 우리 고창 정읍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인의 용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호 5번 김만균 여러분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성엽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정읍 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3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전 정읍시장을 시작으로 18대, 19대 두 번의 총선 과정에서 저에게 무한한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20대 총선에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면은 최소한 상임위원장, 최고위원은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욕을 조금만 부리면은 원내대표, 당대표에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식목일입니다마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나무를 잘 가꾸어가는 것도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년 전에 유성엽이라는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좀 잘 무럭무럭 자라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큰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정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과 정읍 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안보, 통일, 국방 전문가 하정렬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정권 교체와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 하정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탈당 후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전직 의원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만을 네거티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네거티브와 정치적 욕심을 앞세운 분열과 배신의 정치가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구태의 정치입니다. 전북의 모든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 거대 정권과 싸우고 정권을 바꿔야만이 전북의 목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하정렬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모시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4명 후보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정읍, 고창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 고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후보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 45분부터 군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군산시 선거구 토론회가 같은 시간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